고혈압은 워낙 유명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데요. 90% 정도는 원인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동안 알려져 있는 것들은 말씀드렸던 식습관, 그다음에 비만, 운동 안 하고 오래 앉아 있는 습관, 흡연, 이런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나 생활 습관적 요인들이 원인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장기간 작용을 해서 혈압 증가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귀하신 몸. 2년 전 고혈압을 진단받은 소연님입니다. 병을 이기기 위해서 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데요. 여기 어머님이 직접 가꾸시는데요? 네, 뭐뭐 심으셔가지고 이렇게. 아욱국을 제일 좋아해요.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는 도시농부 소연님. 땀 흘려 재배한 채소로 차린 소박한 밥상은 소연님의 자랑입니다. 그 건강검진을 지난년도에 병원에서 지지난년도에 했는데 저한테 혈압약을 좀 권하셨어요. 근데 제가 다이어트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냥 끊기 어렵다 이러니까 계속 먹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완치라는 게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끊으면 다시 또 올라간대요. 그래서 시작 자체를 그냥 안 하고 싶었던 거죠. 다행히 아직 혈압으로 인한 증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를 미루고 혈압약을 먹는 시점을 늦추는 대신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소연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건강한 먹거리였답니다. 옛날에 스트레스 받을 때는 매운 거, 맵고 짠 거 많이 먹었어요. 자극적인 거. 근데 지금은 매운 거 많이 안 먹어요. 짠 것도 많이 안 먹으려고 애쓰고. 소연님표 건강 밥상. 채소류는 칼륨이 풍부해서 체내 염분을 배출해 준다고 하죠.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도 빠뜨리지 않았네요.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직접 만든 비트 절임까지. 한눈에 봐도 건강해 보이죠? 어머님 근데 식사량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많이 먹어요. 근데 얼마 안 되는데 밥이. 밥이 얼마 안 된다고요? 네. 된장국도 다 거기다 부으시는 거예요, 어머님? 네. 거의 국물 수준이 아니고 지금 찌개 수준이니까 그냥 조금 넣어요. 그래야 부들부들하죠. 된장국 한술 넣은 부들부들 비빔밥. 한국인이라면 다 좋아하는 맛이죠. 근데 뭔가 좀 섭섭한데요. 맛이 좀 밋밋하니까 고추장 좀 넣어야 되겠어. 아, 그렇게 넣는데 지금 조금 밋밋하셔서? 네. 우리 소연님 맛 좀 잘 아시네요. 이렇게 해서 먹어야 맛있더라고. 한 끼 맛있게 먹으려면 간이 좀 세도 이렇게 먹어야 맛있죠. 그래도 채소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괜찮지 않을까요? 어느새 한 그릇 뚝딱한 소연님. 하지만 우리 귀하신 몸 제작진 그냥 넘어갈 리 없죠. 염도 측정기를 꺼내 들었는데요. 먼저 비트 절임은 아이고 이가 넘네요. 권장 염도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인데요. 된장국은 무려 2.5. 권장 염도가 0.6이라는데 너무 짜지 않으셨어요? 1.0이 넘어가면은 고염도라고 그러거든요. 아, 네. 1.0이 넘어가면. 저는 나름대로 그냥 싱겁게 먹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된장만 좀 짭짤하다 그 생각을 했죠. 여기서 잠깐. 염도 1.0은 얼마나 짠 걸까요? 보통 봉지라면이 1.1, 짜장라면이 1.5, 감자칩이 1.0이라고 하니까 소연님네 된장국은 라면보다 2배 이상 짠 거네요. 우리 몸에 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몸에 많이 들어오면 그러면 체액 저류 현상이 생깁니다.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의 수분을 잡는 이런 역할을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혈액이 그만큼 양이 늘어나요. 혈액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수도관 안에 물량이 많아지면 수압이 높아지는 것처럼 혈관 안에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압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혈관이 높은 혈압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은 혈관 자체가 혈관 내피세포도 망가지고 그리고 혈관 평활근 세포의
이런 비대나 증식이 막 일어나면서 혈관이 두꺼워져요. 그 높은 압력에 대해서 반응해서 혈관이 그걸 버텨내려다 보니까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현상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거에 의해서 혈압이 조금씩 계속 올라갑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이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짠 음식 속에 있는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는 주범인데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체내에 수분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고 혈관 내부의 압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혈압 상승은 결국 고혈압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치료를 2년간 미뤄온 소연님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환자분께서 이번에 24시간 혈압 검사 한 거 보면 환자분 낮 시간에 평균 혈압이 151에 96이에요. 저 기준으로는 135에 85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거의 한 16에서 10 이상씩 올라가 있어서 약을 드셔야 될 정도의 고혈압이에요, 현재. 24시간 혈압 검사 결과 소연님은 1기 고혈압에 해당되는데요. 특히 혈관 건강의 중요한 지표인 나쁜 콜레스테롤과 공복 혈당 수치가 높았습니다. 혈압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안 먹을래요 하시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혈압약을 한 번 먹는다고 꼭 평생 먹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를 먹고 난 다음에 본인이 열심히 생활 습관 개선을 하고 운동하고 체중 감량하고 이래서 정상 혈압을 만들거나 혈압약을 먹으면서 도리어 저혈압이 되는 분들은 약을 끊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고혈압을 오래 방치할 경우 전신마비 같은 후유증을 남기는 뇌경색과 뇌출혈, 돌연사의 주범인 심근경색, 협심증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까지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고혈압은 사실은 뭐 별다른 증상이 거의 없어요. 전혀 인지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혈압이 너무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혈압을 쟀더니 혈압이 너무 높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막 숨이 차고 이런 증상으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뭔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치료를 안 하고 방치를 해두면 뭔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괴하신 몸.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병인님입니다. 유치원에서 오전 근무를 마치고 나면 매일 향하는 곳이 있는데요. 네, 친정 아버지 댁에 가요. 그 뇌출혈 이제 수술하시고 거진 2년 돼가는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막 밥을 이렇게 드시거나 그 밖에 활동을 하시거나 하면 좀 불편하셔서 집에서 5분 거리 아버지 댁에 들러 보살펴 드리는 게 병인님의 오후 일과입니다. 그때가 들어가세요. 할아버지 뭐해? 뭐해? 그래도 이렇게 따님이 가까이서 살필 수 있어 다행인데요. 어제 해다는 것도 그대로 있고요. 아이고. 고혈압 합병증으로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 아버지까지 고혈압 합병증이 찾아온 상황. 아침에 이거 혈압약 먹었나? 할아버지? 이거. 이게 혈압약. 이렇게 드세요. 아침, 점심, 약. 그다음에 이게 주약이에요. 뇌출혈약. 아침 약만 있었는데 저녁 약이 늘었어요. 좀 겁도 나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이거 볼 땐 각성이 돼요. 병 앓면서 살기가 싫어서 그래서 더 그러니까 70을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고 싶지 80, 90까지 이렇게 막 남의 도움받으면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게 싫어서 이제 그 각성이 제일 컸던 거예요. 그렇게 간병까지 마치고 돌아온 병인님. 아 잠깐만요. 네. 이 탄산음료 이렇게 큰 거는 제가 다 먹고 이거 되게 큰 병인데? 2리터짜리네.
탄산이 끊어지면 짜증내고. 있고. 저도 먹기도 해요. 아 아이스크림. 어떤 때 좀 많이 이렇게 막 찾게 되죠? 힘들거나 뭐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급하게 뭘 에너지를 채워야 되거나. 점심 메뉴는 라면. 평소 라면 많이 드시나 보다 진짜. 많이 먹어요. 왜 이렇게 많아요 라면이? 이게 다 다 제 거예요. 물량 가지고도 애 아빠랑 저랑 의견이 달라서 애 아빠는 라면이 하는데 막 물을 이만큼씩 부어요. 싱거워갖고 입을 댈 수가 없어. 걱정되니까 자꾸 뭐 야채도 넣어주고 뭐 좀 물도 좀 싱겁게 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끓여주면 또 안 먹어. 맛없다고 잘 안 먹고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죠. 혼자 먹는 늦은 점심. 지치고 고단해 밥상 차리기 귀찮을 땐 라면이 최고라는 병희님. 땀 흘린 만큼 피곤할수록 자극적인 음식이 더 당깁니다. 진한 국물로 지친 몸을 달래고 나면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으니 이제 뻗을 시간입니다. 달달한 아이스크림 하나 물고 누우면 이보다 행복할 수 없죠. 고혈압 가족력을 가진 병희님은 어떤 상태일까요? 평소 때 혈압은 얼마나 되세요? 집에서 될 때는 네. 140 왔다 갔다. 집에서는 140 왔다 갔다. 네네. 근데 평소 때 집에서도 혈압을 재셨을 때 한 140 정도 나온다고 하면 혈압이 완전히 정상인 분은 아닐 거예요. 약간 높은 경계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진짜 고혈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돼요. 병희님은 집보다 병원에서 심리적으로 긴장을 해서 서로 다른 혈압이 나왔는데요. 두 수치 모두 반영하면 고혈압 전 단계라는 진단입니다. 아직 고혈압은 아니지만 정상 혈압도 아닌 수축기 120에서 139, 이완기 80부터 89까지를 고혈압 전 단계와 주의 혈압이라고 합니다. 이미 주의고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 혈압 단계는 아닌 상태고 결국에는 고혈압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라서 정상 혈압인 사람들에 비해서는 더 빠르게 고혈압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됐는데요. 피검사에서 공복혈당이 굉장히 높아요. 공복혈당이 166이 나왔어요. 저희가 공복혈당이 125 이상이면 당뇨라고 합니다. 당뇨병에 해당되는 공복혈당 수치에 소변에선 단백뇨까지 나온 겁니다. 환자분은 지금 단백뇨라는 게 있어요. 지금 미세알부민뇨 수치가 간이로 검사한 거에서 한 144 정도 나왔어요. 30 이상이면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콩팥이 이미 당뇨 합병증 또는 고혈압 합병증 때문에 망가져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고혈압과 당뇨병은 서로가 원인이 되어 발병을 유발하고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당뇨로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면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는데 인슐린은 나트륨을 증가시켜서 혈액량을 늘리게 됩니다. 또한 인슐린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하는데 이 때문에 혈관이 수축돼 혈압이 오르기도 합니다. 당뇨 자체가 고혈압을 유발하는 여러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혈압이 더 많은 압력을 받고 혈압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혈압도 더 잘 올라가고 당뇨가 있으면 나중에 고혈압이 더 잘 생긴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 당뇨에 의해서 혈액 내에 염증 반응도 더 증가하고 당뇨 때문에 발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 안 좋은 물질들이
혈관을 더 수축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동맥경화를 더욱더 조장을 시키고 동맥경화 같이 노폐물이 쌓이는 거를 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랑 당뇨를 동시에 같이 철저하게 조절을 해주는 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귀하신 몸,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2년 차. 아직은 집밥 해먹는 게 쉽지 않다는 새내기 부부.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시면 네. 왜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신선식품들 같은 거는 없으신 거예요? 신선식품? 신선식품이 뭐죠? 예를 들면 뭐 채소나 뭐 이런 것. 많진 않 김치 정도? 결혼 직후엔 맞벌이를 하며 주로 배달 음식을 먹었고 최근엔 조리가 간편한 가공식품이나 분식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오늘 메뉴는 햄을 넣은 부대라면과 냉동만두. 부부가 식성도 비슷하답니다. 맛있냐? 응. 잘 끓였나 보다. 응. 라면에 만두 가끔 먹으면 정말 맛있죠. 문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간편한 밥상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늘상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어릴 때부터 습관이 이렇게 들어버리니까 잘 고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빨리 먹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이러는 게. 결혼 전 자취생 시절의 식습관이 그대로 이어진 건데요. 한창 젊을 때야 괜찮았지만 30대에 접어드니 슬슬 몸도 변하고 위기감이 찾아왔습니다. 살이 찌면서부터 이제 몸이 힘들면서 운동하지 않게 되고 몸이 힘들고 그러니까 또 만들어 먹고 이런 것도 좀 덜하게 되고 그러면서 식단도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그냥 살찌면서 총체적으로 점점 하나씩 다 망가져 갔던 것 같아요. 부부의 건강은 괜찮을까요? 환자분 평균 깨어있을 때 혈압이 원래 평소 측정하시는 것처럼 140에 94 정도 나와요. 140에 94면 이거 기준으로 고혈압이에요. 네. 그래서 고혈압, 1기 고혈압이 이제 시작이 된 정도예요. 두 분 다 1기 고혈압에 해당되는 수치. 당장 생활습관 교정이 시급한데요. 1kg 감량을 할 때 혈압이 한 1mm 머큐리, 그러니까 1씩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몸무게가 키가 170에 몸무게 90kg였던 사람이 체중 감량을 열심히 해서 한 10kg 뺐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10 이상 떨어질 거 아니에요. 10 이상 떨어지면서 혈압약 2개 먹는 효과랑 똑같은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수명원 영양팀에서 일하고 있는 임상영양사입니다. 귀하신 몸과 함께 생활습관을 180도 바꿔볼 차례. 먼저 식습관. 나트륨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혈압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나트륨이에요. 그 세계보건기구라는 데서는 하루에 5g 정도의 소금을 드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고혈압 진료 지침에서는 하루에 6g 정도의 소금을 드시라고 해요. 요게 5g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루 종일 요거 하나 또는 요거까지. 이렇게. 이거 뭐 같으세요? 카레? 머스타드 소스? 머스타드. 네. 그래서 머스타드 요만큼하고 소금 1g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케찹. 하루 5g 소금 섭취 권장량을 지키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주범은 바로 양념. 왼쪽부터 머스타드, 케찹, 고추장, 된장, 청국장, 간장까지. 요만큼만 사용해도 소금 1g을 섭취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런 소스 종류, 그다음에 장 이런 것들은 양을 제한해서 써야겠구나라고 하는데 평소의 절반 정도, 평소 내가 쓰던 거에 절반 정도까지만 줄여도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국그릇을 좀 작은 걸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요거는 한 일반적인 국대접 좀 큰 거고요. 이게 지름이 15cm래요. 근데 요거를 지름을 1cm만 줄여서 14cm로 국그릇 사이즈만 1cm만 줄여도 소금 1g 정도를 줄여서 드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요런 탕 종류, 찌개 종류는
가능하면 안 드시면 더 좋고 드시게 되면 국물을 좀 남기세요, 많이. 국물 없이 못 사는 분들 많으시죠? 소금 5g이 나트륨으로 2000mg이니까 웬만한 국물 음식 한 그릇만 먹어도 나트륨 하류 권장량을 훌쩍 초과합니다.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어야겠네요. 짠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는 14일. 영희님은 이 방법으로 양념 섭취를 절반으로 줄였는데요. 계량 따로 안 해요. 대신 물을 좀 많이 넣으려고 하죠. 예전보다. 그리고 요거는 계량을 해야 돼요. 바로 간장에 물을 섞어서 염도를 줄이는 방법. 요게 이제 드레싱이에요. 저는 집에서 양념간장 만들 때 기본적으로 물하고 간장을 반반 정도 해요. 그래서 그냥 물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드실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그 외에 이제 다른 다진 양념을 좀 넣으시면 되죠. 마늘이나 뭐 이런 거 다져가지고. 샐러드 드레싱도 뿌려가지고 드시기보다는 옆에 놓고 찍어서 이렇게 드시면 훨씬 더 소스를 통해서 드시는 염분량을 줄여서 드실 수 있습니다. 무침 요리, 볶음 요리, 샐러드를 먹을 때도 양념을 미리 하지 않고 저염 양념 간장을 조금씩 찍어 먹습니다. 일명 부먹보다는 찍먹이 나트륨 줄이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죠. 슴슴하게 좋네. 맛은 어떨까요? 맛있지? 대충 만들었어. 과거 고혈압 가족력에도 불구하고 짭짤한 맛을 즐겼던 병희님. 짠맛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나니 슴슴하고 고소한 새로운 맛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간장에 물을 섞고 찍어 먹어도 이제 맛이 느껴집니다. 간이 약해지니 밥도 적게 먹게 되죠. 제가 100번을 얘기해도 안 바뀌었거든요. 잘 안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 얘기하고 의사 면허 따고 와서 얘기해요. 피디님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좀 바뀌는 거. 근데 향후 5년 내에 심혈관계 질환, 뇌 뭐 질환 그 들은 게 있어서 그 향후 5년만 생각나는 거예요. 아, 안 되지, 아직은 안 되지. 그래서 조금 맛없더라도 먹자, 이렇게 먹자. 소금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 소연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 1g을 아예 눈앞에 붙여놓으셨네요. 그냥 가급적이면은 이만큼에 맞춰서 넣으면 하루에 모든 음식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이 양을 넣고 국을 끓였어도 이거 한 번에 다 먹지는 않으니까. 라면보다 2배 이상 짰던 소연님표 된장국 기억하시죠? 이제 된장을 예전에는 이렇게 한 스푼 넣었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는 좀 방법이 달라져서 이 수저로. 작은 수저로? 예, 수저를 바꿨어요. 먹는 것도 이 수저로. 전에는 이 수저를 사용해서 간도 맞추고 그냥 제 눈에는 바뀐 수저도 비슷해 보이는데요. 했어요. 어떻게 된 거죠? 근데 어머님 제가 봤을 때 네, 어머님 방금 넣은 거 된장 짤 것 같은데? 이제 다 됐을 때 보자고요. 과연 소연님이 슴슴하게 끓였다는 된장국의 염도는 얼마일까요? 1.0. 지난번보다는 덜 짜게 하긴 하셨네. 근데 아직도 1.0이에요. 그래요. 물 더 넣으시게요? 네. 저는 엄청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없네요. 결국 물을 2배 이상 늘렸는데요. 다시 염도를 재봤습니다. 된장국의 권장 염도보다 조금 낮은 0.4. 어떠세요? 솔직히. 싱겁긴 하는데 입안에 뭐 자극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짜게 드시는 것 같은데? 글쎄, 나름대로 줄인다고 줄였는데.
평생 길들여진 입맛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연님,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쉽지는 않아요. 오늘 많이 깨달았어요. 오늘 그 국물 실제로 제가 했던 거는 짠기가 조금 많잖아요. 그거를 물을 또 반을 부어가지고 그나마 그 농도를 맞췄다는 게 그냥 아기들 먹는 음식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류 코너 앞에서 걸음을 멈춘 승인님과 재영님. 이거 좀 쌀만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야, 비계가 있어. 아, 그냥 우리 먹어. 그래. 늘 배달 음식과 가공식품으로 식사를 해결하던 부부에겐 장 보는 것도 하나의 도전입니다. 그냥 섞어서 담으면 되나? 응. 상추랑 그거랑 가격 똑같으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두 분은 체중을 줄이기 위해 건강한 다이어트 중인데요. 단백질 덩어리 두부로 만들어 포만감은 높이고 칼로리는 낮춘 두부 강된장입니다. 이번엔 고혈압 진단을 받은 두 분도 나트륨 조절이 필수. 맞나? 많은 것 같아. 되게 조금인데요? 네, 이 정도만 넣어도 향도 나고 맛도 좀 나고 이게 딱 넣었을 땐 색깔도 안 나고 표가 안 나는데 그때 먹어보니까 염도가 제법 됐던 것 같아요. 엄청 짰던 것 같아요. 이번엔 된장 반에 반 스푼. 무슨 맛이 날까 싶은데요. 간다 봐라, 괜찮나? 싱겁냐? 그때 너무 짰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밥이 그게 다예요? 이 밥 공기가 아니라 국그릇에다가 한 그릇 먹고 또 그것도 약간 허전하면 더 먹고 이랬는데 이제는 밥그릇에 3분의 1에서 2 정도 해가지고 먹어요.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기되 생채소를 충분히 먹어서 포만감을 높이는 식단. 쌈장 대신 으깬 두부 강된장으로 염도까지 확 줄였습니다. 당기 진짜 잘 썼다. 단 게 맛있어. 입이 즐거운 음식이 아닌 몸을 위한 밥상을 맛보고 있는 부부. 먹는 양 3분의 1로 줄이라고 했을 때 3분의 1 먹고 사람 살아? 막 이 생각했거든? 근데 실제로 채소랑 같이 먹고 이러니까 배도 부르고 한 숟갈 딱 떴을 때 입에 딱 들어가면 생각보다 그 밥 양이 많게 느껴져가지고 쌀 양이나 이런 거는 뭐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확실히 이렇게 먹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전에 너무 많이 먹었구나? 아침이 개운해요. 아침이 너무 행복해. 아침에 화장실 갈 때 너무 좋고요, 일단. 그리고 간헐적으로 좀 많이 헛헛한 게 찾아와서 그럴 때는 오이나 파프리카 이런 거 좀 먹고 아니면 이제 밥 먹을 때 채소를 좀 많이 먹어가지고 아예 포만감을 늘려버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어요.